여러분, 혹시 번아웃 부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육아에 지쳐서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짐 부모님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나만 그런가? 하고 가슴 졸이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정말 큰 위로와 해답이 될 겁니다. 만약 번아웃 상태의 부모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자녀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자녀까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부모의 숨겨진 루틴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사회는 부모에게 엄청난 기대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라는 틀 안에 갇혀 완벽한 육아를 하려다 보면 어느새 우리 부모님들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리고 말죠. 이걸 바로 육아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바닥을 드러내는 상태를 말해요. 도대체 왜 이런 번아웃이 오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내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압박감이 부모님들을 짓누르는 거죠. 여기에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오는 시간 부족은 그야말로 숨통을 조여옵니다. 충분한 휴식은커녕 나만의 여가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남들이 말하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완벽주의적 양육도 큰 독이 됩니다. SNS에서 보이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다른 부모들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끝없는 부담감과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부모 스스로의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나만의 양육 가치관이 더해지면서 양육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혹시 번아웃 상태는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몸과 마음에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선 몸은 극심한 피로감과 무력감으로 축 늘어집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정신적으로는 우울감과 불안감, 작은 일에도 짜증이 폭발하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의욕은 저하되고 자존감마저 바닥을 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식욕 부진이나 수면, 패턴 변화 같은 신체적인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증상은 바로 정서적 거리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려 하고 심지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감소하는 냉소주의 또는 탈인격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과연 좋은 부모일까? 아이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자녀에게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번아웃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부모의 번아웃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우울하고 불안정한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마음껏 뛰어놀거나 웃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감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스스로를 불안하게 여기게 만들죠. 부모의 우울감이 길어지면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의 정서적, 사회적 교류가 부족해지면서 신체 및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적절한 감정 표현 방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감정을 흡수한 아이는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학습 부진을 겪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부모의 번아웃은 결석, 정학, 퇴학은 물론 학교폭력 같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적 안정 수준이 낮아지고 우울감이나 비행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확률도 높아지죠. 과도한 학습 압박과 부모의 불안감이 합쳐지면 청소년의 마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심한 경우 의학적 질환 상태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번아웃은 단순히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번아웃의 늪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나를 지키는 부모의 숨겨진 루틴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돌봄입니다.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나를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나로서 할 수 있는 나다운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취하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짧은 낮잠이나 명상, 스트레칭 같은 짧고 잦은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만의 취미 활동 혹시 있으신가요? 즐거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단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서 재충전하고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심리 상담이나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번아웃 극복에 있어 관계 개선 또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육아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육아 부담을 분담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다시 개선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부모,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번아웃을 극복하고 아이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족 간의 긍정적인 소통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만약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 상담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의 원인을 찾아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생각을 버리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동 육아나 육아 품앗이 등을 통해 양육 부담을 나누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추가 조언을 드릴게요. 남들이 말하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건강한 나로서 할 수 있는 나다운 부모가 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건강해야 내 아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강점을 발견하고 지지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세상에는 다양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획일적인 목표만을 강요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지쳐 쓰러지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나를 지키는 부모의 숨겨진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자녀의 삶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번아웃 부모님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